이번 주 노트 선언한달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엄선해 알려드리는 사이언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과 문화를 통해서 과학을 만나는 사이언스 다큐 이끌림, 역사 속의 과학을 찾아보는 한국사탐,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주민 현장입니다.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 사이언스 다큐 이끌림인데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주 이끌림은 조선시대 서울, 그러니까 한양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네. 사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 도성은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인데요. 그 역사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네, 사실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한양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한양은 처음부터 유교 국가 건설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입니다. 네. 1372년 이성계는 나라의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고 도읍을 옮기기로 했는데요. 이때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정궁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정도전은 이렇게 새 왕조의 수도를 건설하는 설계자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양에는 유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정도전의 야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양 도성의 사대문 이름을 보면 흥인지문, 도니문, 숭례문, 숙정문 이렇게 유교 사상인 인의, 예, 지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그 중심에 신을 상징하는 보신각이 있어서 사대문의 개폐를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이끌림에서는 이렇게 한양 도성에 숨은 이야기를 알아보고 사대문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그 속에 담긴 역사를 살펴봅니다. 네, 조선시대 한양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사이언스 다큐 이끌림 보시면서 한양의 흥미로운 역사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도 우리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한국사탐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조선시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과거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 담긴 도구인 지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 선조들에게 지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도구인 것 같은데요. 이 속에 어떤 과학이 담겨 있을까요? 네, 지게만 있으면 무거운 물건도 거뜬히 들 수 있었는데요. 네. 사람이 자신의 몸을 활용해서 최대량을 운반할 수 있게 해준 도구가 바로 지게입니다. 그만큼 지게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도구인데요. 특히 경사진 비탈길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지금도 산이 많은 시골 마을에서는 지게만한 운반 도구가 없다고 합니다. 지게 무게만 4, 5kg이 나가고 100kg이 넘는 짐을 지는 것도 다반사지만 A자 모양으로 된 안정적인 구조로 돼 있어서 실제 사람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게를 지고 일어났을 때 등과 어깨, 엉덩이에 무게가 고르게 전달돼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지게의 과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 주 한국사탐에서 이렇게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발명품인 지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게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엄청난 무게를 거뜬하게 들 수 있는 데는 모두 과학 원리가 숨겨있기 때문인데요. 이 지게가 과거에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명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한국사탐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 주민 현장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주 주민 현장은 대구의 한 전문대학교를 찾아갑니다. 네. 이곳에서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창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학생들인가요? 네, 바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입니다. 네.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고 아이들을 놀이처럼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부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교육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단순히 책을 보고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창의성 개발 도구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체험활동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언뜻 보면 대학교 수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린 방법으로 교육을 받은 덕분인지 이곳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취업률도 16년 연속 100%라고 합니다. 이번 주 주민 현장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보니까 아이들의 표정도 참 밝은데요. 선생님부터 이렇게 창의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아이들도 분명 자연스럽게 창의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민 현장에서 놀이처럼 배우는 유아교육의 현장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